LG전자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와우, 예, LG전자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 한 30%더 나온, 한 20%더 나온 거죠? 그 정도 영업이익이요? 네, 네. 그 정도 우선은 나왔고 네, 여기에서 전고점 비슷하게 그냥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그 네. 정도 수준으로 보고 1분기, 2분기 다 실적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다 보니까 보통 요주권 한 10만 원 초반에서 계속 네. 박스권 흐름 한 번 더 오버해서 달리면 네, 또 한 번 수급이 나와서 밀릴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열어두는데 LG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 실적을 보고는 갖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근데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벌써 예고를 한 게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전환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LG전자한테는 이래저래 다 도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파리올림픽 관련된 그 쪽이 좀 선주문이 나왔던 거. 유럽은 그러니까 판매량이 유럽 쪽이 더 크더라고요. 네. TV를 비롯해서 그런 쪽이 그러니까 거기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러면 3분기는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통적으로 비수기죠 이때가. 근데 그게 파리올림픽으로 인해서 약간 좀 거기다가 여러분 유로 2024 네네. 이거 보십니까? 아니요. 축구, 네. 축구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네. 새벽엔 저녁엔 자요. 와우. 네, 자요. 네. 자맥이 양보했다. 네. 그런 건 근데 봐주세요. 그래도 네? 그거보다 주무세요. 그 네? 축구 보다가 자면은 머릿속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예, 공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LG전자 일단 레벨은 들어올 것 같은데 중요한 자리에서 턴했어요. 네, 예, 네. 턴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최근에도 언급은 살짝 드리긴 들었는데 저는 LG 디스플레이 사느니 LG전자로 플레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한 뭐 직전 박스권 뭐 요 라인 정도까지 한번 들어오지 않나 이쪽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대응을 해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으로 보게 되면 밸류업 종목들 또 강하네요. 네. 강한 네.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의외로 삼성전기도 강하네요. 네, 전기. 이틀째. 네. 삼성전자 효과인가요? 전기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네. 저는 일본의 무라타 뭐 가격 구조는 달라요. 일본 네. 무라타는 전장 쪽이고 그다음에 전기는 전장 쪽의 비중이 적습니다. 네. 적은 상황인데 또 MLCC 가격 좋아지는 부분이랑 이쪽이 신사업 쪽 제품이 있어요. 네. 캐퍼시터 제품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는 실적이 붙다 보니까 네. 지금은 땡기는 거고 보통 한 16만 원대에서 계속 걸려왔는데 네. 이번에는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네,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더 보유합니다. 예, 네. 더 보유하고 실적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네. 내년 실적 감안하면 지금 시가총액 12조인데 15조 정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한 20% 정도, 20% 정도. 그거는 베스트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안고 저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은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기다려요. 네. 신규 매수는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저항대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총 상위 쪽에서 오늘 좀 약한 거 볼까요? 조선주가 좀 약합니다. 네. 예, HDI 한국조선해양 고점에서 좀 묵직한데 이거 끝난 겁니까?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이게 지금 시장이 모두가 뭐 올라갈 만큼의 네. 자금은 안 되다 보니까 예. 오늘은 발생하는 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날에는 뭐 신규로 산업재 같은 경우로 붙는 날은 아닙니다. 네, 수급의 쏠림이 이쪽 테크 쪽으로 IT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해서 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가 일반적인 종목들과는 다르게 예. 주기가 되게 기간이 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조정이에요.
네. 뭐 수급 쏠림에 의해서 나타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게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는데 네. 소부장은 오늘 왜 다들 엉망일까요? 이런 얘기들. 네, 전자 실적 나오고 네. 전자 실적 보면 뭐 디램 낸드 이쪽 관련해서 전자를 사는 거죠. 네. HBM 쪽 팔아서 전자를 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겠죠. 초반에는 그렇죠. 네, 예. 10조라는 점을 보여준 거고 전자가 다시 그 HBM 관련된 뭐 3 진행을 할 때 네. 그때 같은 경우 다시 붙어 들어갈 거예요. 예. 그 점을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구간에 붙으면 안 돼요. 어제 분명히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에 이거 오후에 만약에 매수했다가는 애매한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라고 네. 돈 줘도 제가 매수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매한 구간에 하루에 이 시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진입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벤트를 앞두고는 우리가 이벤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쪽 같은 경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하고 종목들이 조정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 종목들이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네. 가격 메리트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금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예. 변동성을 감내해야죠. 하루에 뭐 어제 10% 이상 오르고 오늘 뭐 8%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인정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러니까 또 그런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또 시총 상위 종목으로 붙는다. 네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쏠림들이 많이 나오고 네. 오늘 같은 경우 또 선택된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요. 초반에도 보게 되면 밸류업 움직이게 되면 네. 나머지 그러니까 초반에도 이쪽 쫙 죽고 지수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혜택 못 받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올라갔었던 거 전력기기 네네. 이런 것도 다 정체. 그러니까 직전에 주도주가 쭉 밀리면서 네. 나오는 현상들이 오늘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반대되는 효과죠. 뭐 화장품 그렇고 음식료 그렇고 뭐 그렇다고 수출 데이터가 나쁩니까?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쏠림들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게 지금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더 낫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게 안 좋아서 빠지느냐 아니면 수급 쏠림 때문에 빠지느냐라는 판단을 가장 먼저 하고 시장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뭐 기승전 바이오입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가지고 삼성전자 밸류업, 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쪽 네. 또다시 강한 게 알테오전까지 오늘 힘내주네요. 네네. 네, 자리 좋은 데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영할 만한 자리고요. 네네. 네. HLB, 예. 네. 이건 뭐 어제도 저희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는 대로.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또 같이 지금은 퍼져서 올라와요. 네. 퍼져서 올라오는데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어제 개장 때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네. 바이오는 어려운데 아는 쪽에 집중을 하고 트렌드에는 맞아요. 리가캠 바이오가 항체 항물 접합체 쪽 네. 관련해서 그래도 과거부터 해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시세가 나는 거고 인정. 네, 리가캠 바이오 인정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인정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기술 수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보유에 대한 부분 인정. 네. 그 다음에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는 이번엔 단기 시세 아니라는 점까지 다 말씀드렸고 저는 처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네. 뒤이어서 펩트론 네. 같은 경우에 이테크를 여전히 유지하고 보유에 대한 관점이에요. 네.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가캠까지 보유. 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시각이. 이게 바이오 그러니까 쭉 추세 갔다가 네. 약간만 흔들려도 거기서 또 이제 그 차익 매물 있죠. 이것도 우르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는 그냥 끊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쭉 잘 잡으셨어요. 가다가 어느 정도 저항권 들어갔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무리하지 말자고 반 팔고 반은 다시 살 준비하고 근데 계속 간다. 그럼 반만 가지고 가세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이게 그때도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많아요. 그 시간의 플레이. 네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쭉 하고 막 10몇 프로 올라갔어요.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 나옵니다. 네.
그 다음날 개파락 나고 하면 뚝 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2, 3일 정도 또 잡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고 막 이런 더티한 플레이, 예. 근데 그게 자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매매할 때도 그게 많이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지금은 또 막 열광해서 붙다 보면은 그런 또 자연스러운 조정이 네. 또 거의 또 막 그 말려들까봐 요게 또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안에선. 이런 제약 바이오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꼭 분봉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 어제 삼천당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가다가 딱 나 좀 사주세요. 조정이 나오지만 사주세요. 이런 자리들 이런 것 때문에는 종가 베팅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약간 그랬었을 때 근데 그러다가 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는 특히 더 아니다 싶으면 날려야 됩니다. 날리고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회와 위기가 다 공존한 섹터가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 들어서 그런 움직임들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ST팜까지 네. 네, ST팜 바이넥스 ST팜도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달라진다라는 생각이고 바이오 쪽이 이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네. 이게 구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예. 산업의 구조가 바뀔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로열티 계약을 보고 열광하기 이전에 그걸 보고 쥐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알리아 시밀러 계약이 나온 걸 보고 쥐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펩트론은 우리 짓고 갔을 때 대비해서 50% 수익이거든요. 50% 넘게 수익이에요. 네. 이게 시세가 나는 시점에 우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근데 산업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뀔 때 이걸 캐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네. 어디가 나오는지 그걸 캐치해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거쳐온 부분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이쪽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네.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구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확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그죠. 확산을 얼만큼 잘 이용해 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헤세드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 시작 시황 알려주심 너무 감사해요. 예, 오 이사님이 그런 거 잘하시죠? 요목조목,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좀 죽죠. 네, 오늘 또 간택이 안 된 섹터 그리고 또 반대로 소부장 쪽에서도 좀 밀리고 그리고 오늘 또 이쪽도 그러네요. 실리콘2 와 아침에는 네네. 쭉 가다가 쫙 밀리고 아주 네네. 뭐 예, 난리 부르스네요. 예, 그냥 아침에는 또 사다가 네. 기관들 바로 엎어버리네요. 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리콘2 기준으로 네. 주요 가격대 41,000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네, 아침에도 이걸 짚고 갔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900억이고 비용을 감안을 해보면 네, 유통 구조다 보니까 한 1,600억 정도 가능한 이익 체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거래되는 시총은 한 2조 5천억? 이 정도 이하에서는 시장에서 좀 반등을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접근에 대한 부분은 2조 5천억 같은 경우가 오면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전 생각을 해요. 2분기 실적을 하나 확인하고 싶어하는 관점 하나와 네, 수급이 지금 IT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 수급이 분산되는 시점 때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2조 5천억의 시총 이하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관심은 갖고 있는 거죠.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조짐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데 자 얘기를 들어보면 접근이 힘들죠. 딱 우리가 쉽게 IT 제약바이오 지금은 뭐 매수를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네. 이런 매매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매매는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우선은 딱 명확히 변화가 있을 때 이쪽에서 수급이 빠지는구나 라고 체크가 될 때 그때 같은 경우 진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화장품은 지금 쏠림의 또 한쪽에 묻혀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변한 거 없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모아갈 쪽은 지금 올라가는 쪽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변화 없는데 수급 쏠림 때문에 이렇게 된다. 모아가는 쪽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타이밍은 이제 서서히 들어오긴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맞게 되고 또 여기서 또 맞게 되고 하면서 계속 밑을 가지고 터치하면서 반등했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턴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저라면 지금부터 비중은 많이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자리 턴한다, 터치한다 할 때마다 조금씩 사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비중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대응은 추가로 대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또 줄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으면 늘렸다가 하는 이런 대응으로 버텨냈다가 사이클이 일단 빠르게 언제 오냐면 다음 주가 7월 16일 날부터 옵니다. 그게 프라임데이죠.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때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 예전에는 저희가 그거 많이 봤거든요. 광군제. 네. 네. 이제 중국에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광군제 모멘텀 플레이 했던 게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쪽으로 바꿀 겁니다. 그때 또 나왔던 거 잘 괜찮네 그러면 그때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고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은 보셨다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럴 때 모으고 하는 거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모레 퍼시픽 가지고는 말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리다가 이거 깨지면 팔자 16만 4천 원. 왜냐면 이런 자리 깨지면 그런 거 못 일단은 밑으로 더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중국 쪽에서 사업부가 한 200억 적자설이 돌고요. 거기다가 이번 1, 2, 3, 4, 5, 6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코스RX 지분은 안 잡힙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잡히겠죠. 그 전에 또 얘기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빅베스. 네, 중국 쪽 안 되다 보니까 그거 다 퉁쳐가지고 빅베스에서 이번 실적 해놓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요때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 시점이 바닥일 겁니다. 그때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장의 관심이 다 저쪽으로 쏠려 있고 한번 또 수급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은 정신 없죠. 네. 길게 보는 시각 쪽에서 어떤 다음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라면 한 3개월 뒤는 여기 주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시각 차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매수자가 안 붙다 보니까 한번 손절했고 이 자리 손절 나오고 그다음에는 지금부터 이제 살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신 게 더 좋겠다.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다음에 또 변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